안녕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크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고민은 바로 집은 있지만 손에 쥘 현금이 부족하다는 점일 겁니다. 은퇴 이후에도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노후의 행복과 안정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합니다. 내가 가진 집을 활용해 국가가 보장하는 주택연금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집을 임대해 꾸준히 월세 수입을 얻을 것인가. 두 가지 길은 모두 매달 현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지만 각각의 장단점과 예상치 못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노후 자산 활용 전략을 깊이 있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나이, 자산 구조, 그리고 원하는 노후 생활 방식에 따라 어떤 선택이 더 적합할지 함께 고민해보며 나에게 맞는 최적의 현금 확보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주택연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본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국가에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월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받는 국가 보증 금융 상품입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평생 지급 보장에 있습니다. 설령 미래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약정된 금액은 돌아가실 때까지 꾸준히 지급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더라도 남은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연금은 계속 이어집니다. 더 나아가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에게 추가 상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부 보증 덕분에 한층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선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한계로 꼽힙니다. 특히 비교적 젊은 나이인 만 55세에 가입할 경우 월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점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순간 집이 사실상 자녀에게 상속할 자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가입 여부를 더욱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부부 중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을 임대하여 매월 월세 수입을 받는 두 번째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집을 여전히 본인의 자산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향후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분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 원하는 시점에 매각하거나 계획대로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입에는 반드시 감수해야 할 세 가지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공실 위험입니다. 세입자가 나간 뒤 새로운 임차인을 제때 구하지 못하면 현금 흐름이 즉시 끊길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 부담입니다. 임차인 관리, 시설 고장 수리, 각종 민원 처리 등 꾸준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격 변동 위험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집값 하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월세 수입이 발생하면 임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차례입니다. 주택연금과 월세 수입 중 어떤 것이 나에게 최적인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 4가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재정 목표 안정 vs 수익. 노후 생활에서 평생 동안의 현금 흐름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자산, 국민연금 등이 부족하여 현금 흐름이 불안정하다면 주택연금을 선택하세요. 높은 월 현금 흐름과 자산 증식의 기회를 원하며 어느 정도의 리스크와 노동력은 감수할 수 있다면 월세 수입이 더 유리합니다. 상속 의사 상속 포기 vs 상속 유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상속 의사가 전혀 없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노후 자금 확보 측면에서 명쾌합니다. 집 자체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임대를 통해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것이 자산 유지에 유리합니다. 3. 관리 능력 편의성 vs 노동력. 임대 관리에 신경 쓰고 싶지 않거나 건강 문제 등으로 임차인 관리가 어렵다면 주택연금이 관리의 편의성이 높습니다. 임대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의향이 있거나
관리업체를 통해 위탁할 여력이 있다면 월세 수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기대 수명과 자녀의 상황. 만약 본인이 오래 사실 것으로 예상되거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부모의 주택 자산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주택연금이 좋은 선택입니다. 자녀가 집을 물려받아 추후 주거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거나 유산으로 주택을 남겨주기를 원한다면 월세 수입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노후 현금 확보 전략은 사실 두 방식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금액만 인출하는 부분 인출형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현금 흐름은 주택연금의 안정성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예금이나 다른 투자로 활용하여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작은 집은 주택연금으로 돌려 안정적인 평생연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큰 집은 월세를 받아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는 투트랙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분산과 유연성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는 어떤 상황에도 통하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으며 안정성과 수익성 그리고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모두 고려하여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금융 전문가나 공인중개사 등과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주택연금과 월세 수입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의 집은 더 이상 사는 곳이 아니라 현금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